네, 채권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종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채권의 수익률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현황이? 네, 최근에 채권 시장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 감기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입술까지 터가지고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채권 시장도 최근의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채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채권 시장은 10월 말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내 하반기 금리 박스권의 지금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적으로도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금리 상승, 채권 시장의 약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약세,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근접한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혹은 박스권 상단이니까 좀 쉬어가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을 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초까지는 전고점 정도 수준, 그러니까 현재 봤었을 때는 한 10bp 내외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테이퍼링에 관련된 좀 불확실성도 좀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경기 회복 기대감들, 또 수급적으로도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보다는 좀 공급이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쪽으로 좀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까지는 좀 채권 시장 약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변수가 될 만한 사항으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네. 또 대내적으로 수급 요건 그리고 경기를 들어주셨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테이퍼링 이슈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테이퍼링이 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속도로 진행될 건지가 알려지는 게 아마 훨씬 더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발표가 지금으로서는 좀 빨라야 내년도 1월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히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조금 관망세, 대기 매수세가 좀 뒤로 밀려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입장에서도 테이퍼링이 좀 목전에 다가가는 상황에서는 지금보다도 한 단계 금리가 좀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에 선반영이 됐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좀 후퇴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불확실성 변수로 우리가 봐야 한다.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이러한 변수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경기 회복세는 계속해서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산 가격에 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뭔가 말리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경기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은 뭐 건강한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상황은 다행스럽게도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상당히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발표된 국내 지표들을 보게 되면 한동안 미국 경제는 좋지만 국내 경제는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불식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10월 산업활동 지표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생산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투자 지표도 최근에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경기 선행지수 또 경기 동행지수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지표가 지난달에 잠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최근 발표된 지표가 좀 상승세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회복 흐름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는 약화,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조금 금리를 기본적으로 좀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수급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그 12월 달에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현명하게 발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환 물량을 좀 늘리면서 최근에 입찰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줄여졌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 입찰 시스템을 보게 되면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경쟁 입찰이 있고, 목요일 날 가게 되면 금리 수준을 비교해서 추가로 비경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 그게 10월, 11월까지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12월에는 그런 비경쟁 입찰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서 비경쟁 입찰의 옵션 권한을 가질 만한 이런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약화시키는 이런 요인들을 만들 수 있고요. 12월에 국채 발행이 끝나고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연간 국채 발행이 이루어질 텐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월간 한 8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매달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를 서두를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가격대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투자 관점들을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금리의 하락보다는 조금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이런 현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주요 변수들을 봐도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예. 다만 이제 그래도 그때보다는 금리 레벨이 또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네.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봤을 때 또 금리 인상 요인이면서 지금 관망세가 확산될 수 있는 시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2월에 금융통화위원회도 또 열리지 않습니까? 다음 네네.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네, 일단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이 최근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요게 중요할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국내 경제 지표의 모습이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표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경기에 대한 전망에 상당히 조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좀 나타났고 3분기 3%대 성장에 이어서 4분기에도 3%대 후반에 지금 성장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3.8%라고 하는 성장률 전망을 계속 고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한국은행이 갖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통화정책 기조도 지금은 이제 완화적인 이런 상황이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다소 좀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도 이제 향후에 제기가 될 겁니다.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언제 회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시기를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매달 금통위에서 하는 판단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채권 시장의 움직임 저희가 쭉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세가 좀 시장에는 팽배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최선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금리의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 금리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이미 하반기 금리 박스권의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폭이 현재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채권을 매도하거나 어떤 숏 포지션을 취하거나 이제 이럴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레벨이 조금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른바 저가 매수의 그 기회 시점들을 이렇게 타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들, 즉 미국이 QE를 줄여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년 초에 지금 1월달 FOMC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결정이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이 좀 되돌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인 금리 상승 추세 내에서 단기 하락 되돌림을 노린 단기 어떤 그 강세의 그 매수 기회들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높아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버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내년 초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 시장 동향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종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